이긍정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lze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야.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야.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야. 네, 입으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 너 이제까지 네가 맨날 했어. 아니요. 맨날. 내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말을 생각을 해놓고 해. 항상 해야지. 아 그래?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 야, 이게 사실 초반부터 그랬는데 긍정 씨는 항상 그 원래 드립 전문 자리로 앉혀놨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 방해를 안 받게 하려고 혼자 앉혀놨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드립을 안 쳐요. 노잼이야. 그러더니 공백이 되게 많아져. 전문가가 됐어. 네, 전문가. 드립을 칠 때 사실은 저기가 오디오가 꽉 차는 느낌인데 아 그래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도마나 네. 아니면 뭐 열정의 그런 항아, 아니 뭐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그런 이런 그 역대급 지금 한 20화가 넘어가고 있는 안 나오고 중에서 있어요. 30화를 또 6화 바라보는 이후로 안 나오고 중에 있어. 그게 재밌어? 30화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한 번 또 터져줘야 되지 않나. 네. 10화에 한 번 정도는 터져줘야지 곧 우리가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널 계속 쓰는 이유가 있죠. 곧 잘리지. 고용불안이고. 어? 아 좋습니다. 2부 때는 아까 아망드가 1부 마지막에 이제 호언장담을 한 네. 편한 가계부는 1위가 아니다. 사실 진짜 숨어 있는 고수는 따로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또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편한 가계부가 있다면은 네. 그 모바일 시장에서 편한 가계부가 꽉 잡고 있다면 예. 전체적인 가계부는 이 후잉이라는 서비스가 잡고 있습니다. 저도 후잉을 쓰는데 후잉이 나올지는 몰랐네요. 호잉. 왜 후잉은 왜 나올지 몰랐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사실은 너무 이게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모바일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뭔가 내가 서비스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네. 옛날에 네. 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네이버나 이런데 라이코스 뭐 네. 이런 데다 검색을 했잖아요. 예. 내가 뭘 어떻게 컴퓨터에서 하면 할 수 있을까? 음.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당연하게도 앱스토어에서 먼저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그냥 가계부를 치는 거죠 앱스토어에다가. 근데 그 앱스토어에 가계부들 리스트가 나올 때 이제 편한 가계부가 꽤 상위에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위로 올라간 거지만 예. 이 후잉이라는 거는 꽤 시작한 지가 오래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쓸 때 당연히 웹이니까 이걸 서비스에서 배제시킨 거죠 머릿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 오늘 얘기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딱 1위겠네요. 제 생각에도. 그 오늘 저희가 준비하면서 네이버 가계부 같은 건 다 뺐어요. 네이버 가계부. 그래요? 왜냐하면 네이버 가계부 같은 거는 일단 실제로 네이버 사용자가 많기는 하지만 네. 효율적으로 금액, 금전, 자산을 잘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우리의 취지와 맞지 네. 않군요. 근데 후잉은 아까 제가 일부에서 민트 소개를 들으면서 느꼈는데 네. 후잉이 민트를 보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민트가 언제 시작한 거라고 아까 말해줬나? 2009년인가 10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민트가 후잉을 보고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무슨 왜냐하면 소리야? 소름. 무슨 소리야? 소름. 후잉이 2008년에 이제 거모 아일랜드라는 회사에서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예. 처음에 회사셨어요? 네, 회사입니다. 그 지금 일단 배신감 소개를 느끼는 해드릴게요. 거야 지금? 일단 그 처음에 나올 때 서비스는 이름이 아이캐시 하우스라는 이름 그 되게 나 오래된 그거 알아. 네, 그게 후잉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된 서비스인데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7년 됐잖아요. 2008년이면 엠파스 뭐 이런 거 네, 나올 그런 것도 있을 때였죠.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서비스인데 들어가 보면 네. 아 이거 개인 개발자가 네네네. 엄청난 고수가 만든 사이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거의 근데 사실 회사란 이름을 띠고 있지 거의 준 개인 개발자 아닐까 그런 싶은데. 것 같아요. 거의 네네. 개발자 한 분의 그 뭐 디자인 도와주시는 분 네, 뭐 이렇게. 리드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모 아일랜드라는 회사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내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민트를 들으면서 계속 자꾸 생각이 들었던 게 네. 후잉도 복식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편한 가계부가 단식북인데 네, 네. 편한 가계부는 단식보기로 이제 모바일에서는 사실 단식보기가 편하죠. 복귀를 할 수가 없죠. 네, 복식북이를. 거의 불편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개인 가계부인데도 불구하고 복식보기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 복식보기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저는 후잉을 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리셋한다라는 게 후잉을 리셋한다는 뜻인데 네. 후잉은 참고로 이 리셋이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잉이 잘 돼 있어서 네, 근데 아무튼
저는 복식부기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근데 후잉에서 시키는 대로 가격을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복식부기를 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걸 되게 고려해서 좀 만든 것 같던데. 되게 쉽게 그러니까 복식부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리고 용어를 어렵지 않게. 네, 용어를 어렵지 않게 했는데 이제 복식부기를 하려면 아까 민트께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회계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상고 나왔는데 예.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상고 해드리면 출신이세요? 제가 아, 상고를 그랬어요? 나왔는데 소름. 상고 나랑 같은 학교 아니었어? 오늘 소름 좀 많이 돋네. 그래서 상고에서는 회계 원리라는 걸 배웁니다. 배웁니다. 그렇죠. 상업 고등학교잖아요. 네, 그리고 회계 원리 배우는데 저는 회계 원리를 못 봐서 네. 수능에서 이게 수능 볼 때도 회계 원리를 보거든요. 그래요? 탐구 과목에 있어요. 네, 직업 탐구라는 과목을 보는데 일단 보통 분들은 과탐, 사탐 이렇게 보는데 회계탐구인가요? 그 직업 탐구라는 거 봐요. 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트가 네. 컴퓨터 일반 그리고 회계 회계 원리, 원리, 상업 경제 이렇게 보거든요. 마치 근데 저는- 사탐 과탐처럼. 네, 저는 회계 원리를 빼고 프로그래밍을 봤어요. 회계 원리를 그만큼 싫어해요. 회계 재밌어. 근데 회계 너무 어려워서 너 회계 봤냐? 저 회계 자격증도 있어요. 환장하겠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회계를 싫어하는데 네. 이 후행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죠. 이게 복식부기의 가장 그 핵심 요소가 차변과 대변이거든요. 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요? 설명을 차변과 해주세요. 대변은 차변은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좌변. 이게 그러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네. 이제 공책이 있잖아요. 네. 공책의 왼쪽을 오른쪽을 가운데로 나눕니다. 네네네. 왼쪽은 차변이고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차변은 자산을 적어요. 네. 그리고 그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입력해요. 예.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단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차변과 대변을 후행에서는 다 뺐어요. 네. 그런 다 걸 빼고 없애버렸어요. 뺐어요? 다 없애버리고 어. 왜냐면 복잡하잖아. 이미 어렵잖아. 차변 가변에 나오면서. 차변과 대변이랑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계속 해갖고 있잖아요. 네. 회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수입과 지출이란 잠깐 혀가 많이 꼬인 거 보니까 혀 쪽에 회계 알러지가 난 것 네, 같은데. 회계하려는 항히스타민제. 네, 잠깐 기다렸다 가십시오. 예. 이런 어려운 회계 내용을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좀 쉽게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딱 들어도 이거 돈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마이너스는 드러나는 거죠. 돈이 나가는구나. 그렇죠. 그래? 뭔가 들어오는거나 나가는구나를 예.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녹음하기 전에 커피 3잔을 제가 샀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2015년 11월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왼쪽 플러스 창에는 네. 2015년 11월 17일 커피 3잔 12,000원 이렇게 나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커피 3잔을 12,000원에 커피 3잔이 산 들어왔죠. 거죠. 네. 네. 커피 3잔이라는 게 내 품으로 내 자산이 생긴 됐잖아요. 거죠. 네. 근데 오른쪽에는 제가 그걸 신용카드로 샀어요. 네. 그러면 빚이 12,000원 생긴 거죠. 그런 셈이죠. 빚이 신용카드 많죠. 결제가 날 때까지는 빚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식비, BC카드, 부채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마이너스 12,000원이 동시에 플러스 12,000원도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빚 12,000원이 생기고 음. 소비 현금이 12,000원 미리 나간 거네요. 복식부기를 하려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네. 이런 복잡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복잡한 금융 뭐 그 정보들을 이자,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네. 이자, 수수료 뭐 이후에 뭐라고 하지? 그 할부. 그러니까 단식이랑 복지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 지갑에서 돈이 나간 것만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쓰는 게 단식이라고 보면 네. 복식은 지갑에서 돈이 나가도 다른 무언가 생기질. 유동 자산이 아닌 뭐 그런 게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방금 밥을 먹었으면 밥이 들어왔잖아. 긍정 씨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음. 수익의 일부로 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갑에선 돈이 나갔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받을 때 권리가 이제 수익인 거지. 예를 이자가 들어서 생기니까. 500원을 더 받기로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런 것까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되게 입력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칸에 다 가이드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숫자 입력하고 버튼만 입력하면 알아서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마디를 하자면 이걸 할 때 내가 그 복식부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복식부기를 했다는 게 예. 쓰면서는 복식부기라는 느낌이 안 들고 내가 했다는 걸 지금 이 항목만 이해를 한다면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적금을 넣고 있는데 예. 적금을 넣는 것도 내 월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월급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가 적금을 넣으면 사실상 내 현실에서는 돈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못 쓰는 이건 안 돈이 쓸 생긴 거지. 거니까 안 쓴 거니까 10만 원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후행에서는 마이너스 10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딘가에 플러스 10이 되어 있다고 따로 체크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었던 그대로만 수기를 남기면 알아서 복식부기가 되게 시스템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래는 다 아무리 편하게 돼 있어도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아이폰, 안드로이드는 이런 걸 긁어 올 수 있는 앱이 있고 네, 그리고 아이폰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그 아까 편한 가계부처럼 네, 이런 식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이거 보면은 복식 보기로 해서 얻는 이점이랑 그다음에 디지털인 가계부가 얻는 네. 이점을 동시에 갖고 가고 있는 동시에 극대화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탭이 자산부채라는 탭이 있어요. 네, 네, 네. 그 후잉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자산부채라는 탭이 있는데 이걸 딱 들어가면 마치 좀 우리나라 기업들 들어가면은 재무제표 보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처럼 한 사람 나의 재무제표를 쫙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아 정말요? 내 이게 뭐- 자산을 쫙 네, 관리해 주는 거. 마이너스만 한참 있겠네요. 빨갛지 그냥 아주 피바다가 있겠지. 피바다? 이게 뭐냐면 자산 부채라는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탭이거든요. 그렇죠. 예. 가면 내 은행을 실제로 연동되지는 않지만 내 은행에 얼마가 들어있다 네. 이걸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뭐 그렇죠. 뭐 기업은행이 얼마, 국민은행이 얼마, 우리은행이 얼마 네, 이렇게 돼 있고 귀찮아. 내 신용카드는 뭐가 있고 체크카드는 뭐가 있고 예. 뭐가 뭐랑 연결돼 있고 이런 걸 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가이드도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음. 아까 편한 가계부 같은 경우는 카페에 카페를, 들어가서 해야 네. 되잖아요. 이거는 사이트에 여기를 눌러보세요, 저기를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냥 따라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가계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가계부 초기 밑바닥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동안 평생 갖고 있었던 걸 입력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 작업 안에서 후잉은 어느 정도 그거를 기본기를 익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자산 부채 탭에 들어가면 네.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입력했던 기초 자산에 더해서 네. 우리가 가계부를 입력하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다는 정보가 거기 쫙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탭만 보면 아 내가 지금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은 이 카드를 써야겠구나. 네. 이 카드는 한도가 없구나. 이 카드는 아직 여유가 좀 있구나. 뭐 여유가 이런 있구나. 것들. 이렇게 들고 생각해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쓸 수 있는 현금 카드가 얘기를 없는 안 거죠. 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들고 나갈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카드를 없애시는 게 올바른 경제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면 후잉 같은 경우에 이런 돈을 관리하고 내 네. 자산을 관리하는 기능은 잘 돼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을 남기는 기능도 잘 돼 있거든요. 네네네. 음. 그래서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얼마 써야 앞으로 될지. 돈을 얼마나 써야 돼서 소비 습관 개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월별로 소비되는 예산들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걸 등록을 하잖아요. 네. 전기세, 월세, 수도세, 핸드폰값 고정비. 네네네네. 고정비들은 계속 네. 나갈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얘네가 계산을 해서 다음 달에는 야 너 이 다음 달에 정도가 한 나갈 80만 원 거다. 나갈 것 같아. 어. 헐, 대박. 80만 원이나? 뭐 카드값은 저는 항상 다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도 꽉꽉 채웠으면 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을 예산 예. 집행 내용을 통해서 뭐 자 저번 달에는 80만 원이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사실 90만 원이 나가서 실패했어. 성패 여부를 볼 수 있도록 어. 오 좋네요. 네 그런 기능들까지 갖고 있으니까 후잉이 좀 종이 가계부를 쓰는 거를 아까 잘 녹여낸 게 네. 입력하는 거는 잘 녹여냈어요. 편하니까. 네 편하게 잘 녹여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고 디지털로 갖고 왔을 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동 계산과 자동 계산, 보고서. 미래 예측 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잘 녹여냈다고 볼 수 음. 있죠. 이게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iOS랑 단점이었던 게 iOS랑 안드로이드 앱이 마땅한 게 앱이 없었어요. 있어요? 앱이 없어요?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네. 지금은 있나 보죠. 후잉은 기본적으로 네.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웹으로만 웹 서비스? 웹 하죠. 서비스로 돼 있고 그리고 핸드폰에서도 모바일 웹을 이용하도록 되어 아. 있어요. 네네네. 근데 후잉이 우리나라 서비스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API를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누구든지 와서 개발할 수가 다른 있다는 개발자가. 누구든지 와서 후잉 개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 좋다. 이게 얼마나 많이 개방이 돼 있냐면 네. 후잉 게시판이 있는데 네. 게시판에 들어가면 후잉 API를 이용해서 나만의 가계부 30분에 만들기 이런 강제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쓰는 법을 강조하면 뭐해 이런 것들을 엄청난데?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렵잖아. iOS는 지금 그 후퍼라는 앱을 이용해서 네. 후잉을 쓸 수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면 게시판들도 막 있어요. 네. 게시판 들어가면 그
다른 사람들이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편한 가계부가 네이버 카페로 제공하고 있던 거를 후잉은 자신이 웹사이트니까 그 강점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커뮤니티를 아예 안에 박아 넣어 버렸군요. 안에 사이트 안에 넣어놔서 쓰려면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재밌는 글도 되게 많아요. 그러겠죠. 저는 뭐 이번에 이걸 샀는데 좀 비싸게 산 것 같다 뭐 이런 글들도 있고 살까요 말까요 뭐 나는 가계부를 이렇게 쓰고 있다. 아, 그럼 내가 핫딜을 퍼날라야겠다. 그 약간 짠돌이 카페 이런 느낌이네. 네. 아, 약간 그 짠돌이 카페라고 하지 마. 그 카페 이름이요. 아 그래? 미안. 다음 카페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그 편한 가계부의 일부의 긍정씨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혹자 중에 아까 그 개발자를 꿈꾸고 그 청년 이제 IT 벤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가발전 쪽으로 이제 그런 문의도 많이 오잖아요. 네네. 네. 전에 우리가 입개발했던 거 음. 뭐 이런 것들 계속했으면 아마 꽤 많은 연락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음. 그렇게 이제 요청이 오잖아요. 어떤 앱이 더 좋고 비교해 달라. 이런 거에서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그만큼 마땅한 iOS나 안드로이드 통합 가계부 앱이 지금 없으니 물론 편한 가계부가 지금 위에 있지만 예. 더 아이디어만 하나 끼얹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여력이 없다면 이쪽과 손을 잡고 정말 좋은 앱을 만들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예 유료 앱으로. 네, 이게 네. 가계부 앱을 만드는 게 이제 복식부기를 만들게 되면 알고리즘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 네, 맞아요. 이게 연습용으로 만들 수는 없어 이제. 그러니까 어디서 마이너스지만 어디선 플러스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그 긍정이가 말해줬지만 뭐 적요에 따라서 네. 이제 뭐 어떤 건 플러스가 되고 양쪽 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경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다 후행해서 처리해주는 API를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본은 그리고, 네. 개발자가 하고 복잡한 연산은 후잉이 해줄 수 있게. 그 회계 원리에 대한 개념 자체는 후잉이 처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좋네요. 그리고 사용자는 결국 데이터는 후잉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편한 앱을 쓰고 네. 데이터는 후잉 가서 확인하면 후잉에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후잉 자체가 이러면 사실은 수익은 어떻게 API까지 공개한다는 건 어디선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다는 유료 거거든요. 서비스 아니야? 그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료를 제공했어요.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네. 그거 어디서 나왔었냐? 스포티파이.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면서 네. 유료를 결제하면 좀 기능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네. 되어 있는데 제한된 거죠 기능.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리고 후잉 사이트 안에 광고들이 좀 많았어요. 예. 네네네. 근데 이것들을 다 드러내고 올 연말이나 내년 네. 상반기 중에 네. 이제 완전 유료 체제로 넘어갈 거라는 그래요?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요금 플랜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네. 6개월 정도 무료 사용 기간을 주고 네. 지금은 이제 일단은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변경이 되면 6개월 정도 무료 사용 기간을 주고 네. 5,000원씩 가금을 하지 어. 않을까. 그리고 사이트 내 예상하고 광고는 있는 다 떼내겠다. 근데 이거 등급이 되게 웃기던데. 이게 무슨 원래 등급이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 모델이 없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아까 2008년도부터 유지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유료 회원을 가입 안 해도 되는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꼭 진짜 약간 도네이션의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좋으니 돈을 좀 내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돈을 내면 뭐가 달라지냐면은 그 아까 말했던 복식북이라면 보고서를 받아보잖아요. 네. 근데 보고서가 무료 회원은 하루에 10번인가 30번까지밖에 못 봐요. 근데 유료 회원이 되면 그 숫자가 늘어나고 좀 큰 돈을 내면 그냥 무제한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고객 대원 그 가계부다 보니까 질문글이 올라오는데 그 질문글의 빠른 답변이 보장이 된다 뭐 이 정도였는데 말 그대로 감성적인 약속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실제 그걸로 바뀐다는 거네요. 이거 이름이 그때 뭐였죠? 이름을 찾아봤는데 네. 그 프리 사용자랑 네. 그리고 스탠더드 사용자랑 네. 프리미엄 사용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한국은 백성, 양반, 아니, 외국은 달라요? 율곡이 외국 이렇게 돼 있고 서비스는 달라요? 그 외국은 이제 아까 네. 말한 프리랑 뭐 스탠다드, 아. 프리미엄이고 후이 진짜 외국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외국어 아니, 지원을 하던데요. 외국어 지원하는 거죠. 아 외국어 지원을 그리고 해요? 네. 영어로는 농민, 주인님, 왕 이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전트, 로드, 킹 이렇게 돼 있던데. 이제 이거를 월 5,000원 정도 네네. 가금해서 단일 모델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러면 거예요. 피전트 아니면 킹밖에 없는 거야 이제? 피전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거야? 큰밖에 없는 거죠. 5,000원짜리만. 왕들의 근데 상이 되는 거지. 이제 평민 뭐라고? 우리나라는 네. 백성, 양반, 율곡이. 이게 뭐가 웃기다고 자꾸 물어봐. 나 웃긴데 율곡2라는 게 야, 너무 왜 하필 율곡이? 왜 하필 율곡2일까? 5,000원이잖아 율곡이는. 아 그래서 2인 거야? 아 그래서 율곡이야? 5,000원이라? 천재인데?
이게 뭐- 그래서 사용자들한테는 야 누가 네. 가계부 서비스로 5,000원이나 내고 네. 쓰겠냐.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게 가입자가 4만 명이에요 지금. 네. 후잉에 가입된 그럼 사용자가. 사실상 네. 우리나라 1위겠네요, 진짜. 근데 4만 명? 액티브 유저가 예. 6천 명이에요. 4만 명 중에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이 중에 결제한 사람이 6천 명의 10%니까 600명 600. 정도잖아요. 그럼 300만 300인데? 안 되는 거야. 300만 원인데요. 6천 명이 5천 원을 내면 300만 아니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제하고 있는 사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가입자 중 1%거든요. 그렇죠. 1%가 이 서비스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광고 수익이랑. 그리고 지금 액티브 유저가 아닌 비액티브 유저들은 계정을 지워주지도 못하고 애매하잖아 이거를. 그지. 왜냐면 자기 돈 결제된 건데 언제 다시 들어와서 쓸 줄 알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네. 아이캐시 하우스에서 후잉으로 넘어가면서 아예 바뀌어 버리니까 아니요. 이름은 바뀌었어요. 아이캐시 하우스 때 한 2, 3만 명 썼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모바일 폰 시장도 아니었고 한창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 웹에서 가계부를 할 정도라면 이거는 사실 내가 복식구비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이걸 쓰는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이 워낙에 그렇지만 약간 정말 조금 관심 있어도 다 와 보니까 네. 가입해서 써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6개월을 무료 시간으로 주고 예. 유료화를 시켜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걱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상 언젠가 유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애당초 시작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처럼 무료와 유료를 선택할 수 있게 두고 갭을 좀 더 크게 주어서 유료로 올 수밖에 없게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선택일 수 있죠. 저는 지금.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후잉이 편향 가계부에 네. 비해서는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좀 익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게 조금 단점 같고. 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API를 다 개방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API는 계속 무료를 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어떤 진짜 스타 개발자 같은 사람이 한 명 끼어서 정말 대박 앱 한 번만 내주면 이게 한 방에 다 정리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아닐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한 2,000원대로 해가지고 앱 하나 제대로 개발하면은 뭐 아까 2,000원의 벽에 부딪혀서. 전 후잉을 쓰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데 유료화 모델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해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후잉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예. 후잉이 말씀드렸다시피 복식북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리 쉽게 만들어놔도 단식북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앱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다른 앱으로 넘어가나요? 네, 다른 앱으로 네. 넘어가는데 데일리 코스트라는 앱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예. 제가 실제로 쓰는 앱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돈을 없는데도 일단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자꾸 쓰거든요. 나가는 것만 체크하는 곳인 나가는- 거군요. 이 앱은 들어오는 거는 쓸 필요가 없는 앱이에요. 진짜요? 나가는 것만 관리하는 앱 앱. 이름이 코스트잖아. 네, 데일리 코스트라는 앱이에요. 코스트가 뭔데? 비용. 고마워. 뭐야 음악 EBS야?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하나씩 배우는 거죠. 이 좀 나는 복잡한 가계부는 싫다. 예. 내가 쓴 돈만 기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 국내 쪽이에요? 아니요 앱이에요? 외국 외국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예요? 네, 외국 앱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앱 자체는 무료 앱이에요. 네네. 그래서 딱 앱을 실행을 시키면 영수증 끄트머리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야? 영수증 끄트머리는. 찢어진 영수증 끄트머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와이파이만 되지. 그럼 아무것- 와이파이 써 있잖아. 네, 그래서 그 두루마리 화장지 끝에 네. 그런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칸에 그 영수증 끝에만 나오는데 그 끝에를 잡아 당기면 네.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진짜요? 아. 참신하네.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네. 디자인이 예쁘고 그다음에 쓰기 편하니까 데일리 코스트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디자인이 괜히 좋아하니까. 네, 괜히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유료인가요? 유료 앱인가요? 방금 무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어폰을 왜 끼고 있는 거야? 방송 안 초반부에 들어듣고 말했듯이 있는 거야. 이어폰으로 귀를 막아놨으니까 안 들리는겨.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료군요. 잡아당기는 버전으로 새로운 지출을 입력할 수 있는데 네. 입력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 미리 등록하는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하루에 뭐 한 두세 잔씩 마시니까 네. 네. 커피 아이콘을 등록해놓으면 그 아이콘 찍고 얼마씩 나갔다. 아, 이것만 한 입력하면 방에. 땡이에요. 똑똑하네. 커피 값은 자기가 맨날 먹는 건 변하지가 않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 카테고리를 자주 쓰는 카테고리 등록해놓고 음. 그냥 그거 도장 찍듯이 그거 하고 그냥 돈을 입력하면 바로 네. 영수증에 찍히는 건데 이 영수증이 하루에 하나씩 영수증이 교체가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영수증을 보려면 옆으로 밀면은 어제 영수증이 나오는데 네네네.
영수증 보듯이 하는 거니까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람들은 친숙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 아까 말했던 데일리 코스트 그대로 하루 내가 쓴 금액이 한 장 안에 다 찍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앱 디자인 예쁘죠. 네. 그리고 쓰는 재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관리하는 재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계속 이제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네. 이제 기록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포스케어 체크인하는 것처럼 네. 돈을 쓰게 된다는 건가요? 돈 쓰는 재미. 탕진에 네. 들어갔어야지. 그래서 잡아당기는 UX가 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하루 단위 보고서는 없지만 네. 핸드폰을 가로로 돌리면 네. 주 단위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소비의 표를 그럼 볼 수 네, 있겠네요. 아까 카테고리 선택했잖아요. 예. 그 카테고리처럼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너 이번 주에는 커피를 이만큼 마셨고 뭐 교통비는 얼마고 기름은 얼만큼 넣었고 네. 이런 뭐 식비는 얼만큼 썼고 이런 것들이 주간 단위로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입력하는 돈 쓰는 거 나가는 것만 네. 입력하는 건데 월 단위로 아니 주 단위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쓸만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굉장하네요. 실제로 쓰는 건데 이게 외국 서비스예요. 외국 서비스다 보니까 네. 그 160개 이상의 환율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율을 지원해요? 네, 환율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가별 언어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직구족들한테는 서비스입니다. 진짜 좋을 수도 있겠네요. 뭐라고요? 직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얘네도 프리미엄 모델을 갖고 있어요. 네. 무료 앱인데 네. 결제를 하면 네. 뭐 하루에 500개 하루에 20개인가까지밖에 사실 등록을 못 해요. 무료는. 그렇게 많이 씁니까? 네. 사실 20번 정도의 지출이면 네. 일반적인 사용자면 어느 정도는 캐파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20번 범주 밖은 약간 진짜 이거는 계획해서 쓰는 큰 지출 이런 프로 거는- 소비로 네. 이런 그렇죠.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유료로 결제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겠네요. 네, 유료로 결제하실 필요 없고 그냥 네. 무료 앱으로 한 번쯤 다운 받아서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고 무료 기능 중에서도 로그인 기능이 있는데 로그인을 해서 네. 쓰면은 기기가 동기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폰 바꿔도 네. 로그인하면 그대로 불러와지거든요. 이건 깨알 같은 편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유료로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료로도 다 돼요. 그러니까. 살 생각이 없나 봐. 이거 기부천사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그 개발을 막 공부했던 혹은 개발에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앱을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비 생활 편의 앱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계부를 썼는데 차별점을 정말 강하게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박을 내거나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앱의 가장 큰 장점 디자인입니다. 그냥 여러 번 말해도 네. 아깝지 않을 정도 디자인이 괜찮고 예. 쓰는 재미가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1부, 2부 내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계부의 정석을 얘기를 했다면은 네. 예. 특히 편한 가계부는 이제 단식북이지만 어쨌든 입력을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후잉은 그런 거 다 빼고 애당초 가계부를 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보고서를 보여주는 거를 네. 했다면 이거 데일리 코스트는 완전히 정말 가계부 같은 것보다 다 필요 없고 자기는 소비만 좀 체크하고 싶다라는 사람들 요즘 일상생활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앱이 아닌가 좀 싶네요. 이 후잉이 네. API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API를 이용해서 나온 앱들도 사실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마추어들이 나온 것 같은 앱들이 아니요, 많은 그 것 같아요. 퀄리티는 되게 좋아요. 네. 앱 자체 퀄리티는 좋은데 디자인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디자인 보니까 부분이 네. 보니까 이 데일리 코스트 같은 UX를 도입을 해서 예. 후잉과 연동이 되면 최고겠네요. 완전 최고의 앱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소비했던 것만 쭉쭉쭉쭉 적은 다음에 후잉으로 보낸다. 뭐 하루에 한 번 보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네요. 외국 앱이다 보니까 문자 붙여놓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후잉이 다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뭐랄까 데일리 코스트만 봐도 뭔가 특별히 엄청 편의성을 안 줘도 오히려 이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소비할 때마다 그걸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네네. 게. 근데 이렇게 재미만 줌으로써 계속 하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네. 편한 가계부 쓰시죠, 긍정 씨? 예, 씁니다. 편한 가계부 쓰시면서 매일 그 순간순간에 적는 편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하시는 편인가요? 그때 다른데요. 네. 보통 문자가 왔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번만 하면 들어가니까 쓸 때도 있고 귀찮으면 그냥 안 쓰고 그러다가 그런 나중에 이제 잔뜩 포기하는 모아갖고 거지. 막 그렇지. 몇십만 원 잡소비 뭐 이런 거, 잡손실 이런 거 그래 처리해놓고 이거잖아. 나는 그 잡손실을 보기가 싫어갖고 리셋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잡소비를 할 거면 사실은 가계부가 의미가 크게 없어지지 않나? 아니지 잡손실을 하면서 결산을 하는 거지 한 달. 내가 근데 그만큼 빵꾸를 낸 거잖아. 가계부가 귀찮아서 입력을 안 하는. 반성해야죠 거기서. 잡 부지런히 이익도 해야겠다. 있어요.
네, 초기화를 근데 시켜야 돼요. 그 데일리 코스트를 듣고 지금 생각난 서비스인데 네, 입 개발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요. iOS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만 사용한 서비스이긴 한데 네. 하루에 얼마라는 앱이 있어요. 이 써- 한국 서비스네. 네, 우린 알 거예요. 네. 써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왜냐면 유료거든. 처음 들을 거. 야, 유료라고 처음 듣는다고 하면 난 유료를 안 사는 놈이 되잖아. 뭐 0.99불 지금 네. 뭐 한국은 1.09불이겠죠. 네. 뭐 하여튼 유료 앱인데 이게 좀 뭐랄까 경제 활동을 크게 안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거예요. 학생분들이나 네네. 용돈 받으시는 분들이나. 용돈 기입장 느낌이겠네요. 네, 왜 하루에 얼마라고 써 있냐면 네. 내가 예산을 정해요. 하루에 얼마 쓸 거다. 아니요, 한 달 수입을 네. 넣어요. 네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용돈이 뭐 20만 원이다. 네. 그러면 1일 날 2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적어놓으면 네. 오늘부터 다음 20만 원을 받는 순간까지 네. 일할 계산을 해서 n분의 1을 해서 n분의 1에서 너 하루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3,300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 하루에 10,000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하루에 10,000원 쓰고 네. 만약에 내가 10,000원 안 썼어. 그럼 이 다음 길로 날이 되면- 해야지. 이전돼야지. 다음 날 되면 11,999원 쓸 수 있어. 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엄청나네. 오버하면 다음 날 조금 줄어들고. 괜찮은데? 진짜 용돈 기입장을 딱 IT로 옮겨놓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렇죠. 대학생 때 돈 이렇게 용돈 받았을 때 이걸 만들고 싶었는데 네. 귀찮아 하다가 나왔어 이게 결국에. 좋네. 근데 이게 좀 뭐랄까 한 달 동안 받은 돈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걸 쓰다 보면 네네네. 막 마지막 날에 막 하루에 막 4만 원씩 써도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루에 4만 원 쓰는 게 왜 쓸 어려워? 수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통 여행 같은 거 갈 때 네. 예산 짜서 가잖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 여행 가서 네. 이제 한 오늘은 얼마 쓸 수 있어 이걸 보면서 마지막 날 과소비를 하는 습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괜찮은데요? 분들은 이거 제가 옛날에 네. 고등학교 때 그냥 그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달아서 만들었던 건데 네네네. 저만 보려고 만들었던 네. 건데요. 아 고등학교 때가 아니구나. 제가 잠깐 알바할 때 이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고급 그 개발 인력을 데리고 앉혀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성장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숨만 쉬어도 내가 알바는 시급이니까 네.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내가 얼마씩 벌고 있는지를 제 거예요? 제게 만들었었어요. 초급 계산기라고 하죠. 초급 계산기 이거를 앱으로 근데 이게 앱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있는데 안 있어요? 이뻐. 내가 다시 만들려고 하다가 야, 누군가 지금 귀찮아서. 선방 쳐라. 이거 초급 계산기 정말 깨알 같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번다 하면은 초급 계산기라고 하지 말고 앱 이름을 월급 도둑 뭐 이런 걸로 해야겠네요. 초급 계산기가 와닿지. 그런가? 시급 계산기 이런 것처럼 초급 어. 계산.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저만 보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스마트폰이 앱이 나오기 없었죠. 전이라서 예. 그랬는데 이제 생각보니까 괜찮네. 뭘로 만드셨어요? 만들어볼까? 자바로 만드셨어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였어요? 웹으로. 이거 iOS로 해갖고 위에 그 뭐야 런치 그거 있잖아요. 위젯. 위젯으로도 지원하고 안드로이드도 해주시고. 안드로이드는 바탕화면에 시계 이렇게 흐르고 있고 좋네. 몇 초 뒤에 아니 뭐 몇 분 뒤에 아니지, 당신은 지금 얼마로 계속 숨 쉬는 동안에 이렇게 2원씩 막 올라가는 거야. 아땅 돈이 계속, 땅땅 이러면서 그게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네. 이걸 1초가 아니라 네. 실제로 마이크로초로 계산을 하면 네. 1초 그러니까 1초마다 그 뭐라 그러지? 타임 스톱워치 네. 시간 올라가지 탁 돈이 올라가요. 이게 그래요? 이게 누르고 있는 동안 소리가 나야 되겠다. 쨍그랑쨍그랑. 아니 그 비주얼만 재밌으면 진짜 이거 사람들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0.99불로 팔아. 보고 있는 시계 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러네. 날씨도 나오면 좋겠다. 야. 시간도 나오고 그리고 출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부터 퇴근 누를 때까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아니죠. 네, 어떻게 내가 하는 거예요? 퇴근을 해도 계속 그건 올라가고 있어야지. 월급 받잖아 우리는. 아, 그러니까 월급제는 그렇지만 알바하는 사람들도 알바하는 그렇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받잖아요. 그럼 모드를 여러 개를 두자. 그리고 앱을 나눠서 팔자. 그거 저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는 동안만 뭐 돈 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근데 어쨌든 모아서 받으니까 받는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20분. 기분만 내는 건데 뭐. 만약에 20일이야. 20일이면 내가 퇴근하고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어 돈이 올라가는 거면 얼마나 좋은 꿈을 꾸겠어. 맞아. 그런가? 그렇지. 그 출퇴근 누르는 옵션을 주는 거는 네. 사용자한테 UX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사업을 하면 좀 아,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올라가는 이펙트를 얼마나 짜릿하게 만드느냐가 카지노에서 성공이지. 잭팟 터지는 느낌으로. 그거는 아니, 이제 그건 이거- 이제 마지막 날 잭팟 터지듯이 동전이 하늘에서 갑자기 그때 그거 넣어줘야 돼. 월급 받으셨나요? 예, 아니요. 그다음에 아니요를 누르면 뭐 좌절하거나 아니면 아니지 그 노동부로 그거 바로 연결해주던가 노동부 쪽에 간단한 정보만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하던가 그리고 예스를 누르면 잭팟이 터지고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겠는데?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네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네.
괜찮죠. 월급 도둑으로 해서 직장인 버전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제가 예. 나중에 만들면 자가 발전을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방 만들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네, 뚝딱뚝딱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뚝딱이 아저씨입니까? 요새 제가 바빠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아마 저희 방송 듣고 있는 저희 개발자 꿈꾸는 꿈나무들이 곧 만드시지 않을까? 만들어서 제가 소- 보니까 네. 저희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 방송 듣고 계세요.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그럼 예. 만들어 주시고 증명해 주시던가. 이번엔 뭐 이번 화는 역시 35분 정도 해서 두 개를 좀 끊었는데 예. 네. 저희가 뭐 방송 사고도 조금 있었고 음. 네, 방송 시간을 좀 컨트롤 일부러 좀 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1부에서는 민트랑 네, 민트랑 편한 가계부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네, 2부에서는 긍정 씨가 우리나라 최고의 서비스다라고 편한 가계부를 들고 왔으나 편합니다. 네, 하지만 후잉한테 쳐발렸고요. 아닙니다. 아니, 또 편한 가계부 쓰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후잉 있으니까. 사용자 뭐 6천 명밖에 안 된다며. 그리고 거기 몇 퍼센트는 편한 가계부 저기요. 짱이야. 그래. 뭐 네이버 카페처럼 그쪽도 투자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아무튼 그 얘기를 다뤘고 2부에서는 후잉과 네. 데일리 코스트 그리고 뭐 몇몇 소소한 앱들을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다음 주에도 더 즐거운 뭐 주제를 갖고 올 거고 더 네.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나요? 아직 오늘 준비했는데 좀 못했다. 꼭 이건 써봐라. 혹은 데일리 코스트 꼭 써보십시오. 이뿐입니다. 예. 무료고요. 특이한 성격을 가진 것들은 많으니까 네. 예, 뭐 여기서 다 소개해드리긴 너무 많고요. 사실 그래요. 생활 밀착형 시리즈들은 대부분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들은 많으나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거는 뭔가 이렇다 할 특색이 없어서 좀 누락됐던 거니까 자기가 쓰지 않는 게 얘기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커플 가계부 같은 것도 있는데 네. 그건 내 알 바 아니니까 소개 안 해드립니다. 굳이 그걸 얘기해서야 될 필요가 있나요? 도마가 없으셔서 그런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아망드는요? 즐거운 방송이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마감을 좀 하도록 하고요. 예.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버렸다 보니까 그릇된 행동도 무감각해져 관계를 그르쳐 모든 적당히가 안 돼서 정 많이 만들었어 되돌리고 싶어 다시 예전처럼 돈, 사랑, 시간, 사람 내가 제일 다 잡고 싶은 건 부질없는 바람일까 이제 답을 찾았어 그동안 난 너무 계산하며 살았어